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1등만 존재할 수도 없고 꼴찌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일을 해결하는 두레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돕고 성장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데요. 동반성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두산중공업 김기범 과장님에게 들어봅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말 풀어서 설명하면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 이렇게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협력사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경쟁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 말은 곧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을 소통하고 성장한다는 의미.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가정에서 그 전 사업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다양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서포팅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또 회사의 뭐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혁신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 혼자서 달리면 지쳐버리겠죠? 기업도 마찬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 악어새와 악어가 공생 관계를 이루듯이 회사와 회사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 관계를 이뤄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0개사 내외 정도 되고요. 등록만 되어 있는 업체까지 다 합친다면 거의 2만여 개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업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고요. 의견 차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이 되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뭐 그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텐데, 이제 뭐 저희가 동반성장 활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향한 기업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협력사와 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공정해야 되고, 룰의 원칙에 준수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에 이끌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친소관계에 춤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거고요. 뻔한 답이겠지만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 공부는요? 경제통상학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팀의 인원이 이공계 인원과 그다음에 그 인문계 인원이 5대 5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명인데 4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전공은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보시면 안 믿으시겠지만 스포츠나 음악 쪽, 그냥 예체능 쪽을 좋아했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덜하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소통하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든지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 협력사가 어떠하다라는 통찰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협력사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글쓰기 능력입니다. 좀 더 덧붙여서 좋은 능력이라고 한다면 글쓰기 능력. 그러한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죠. 소통하는 자세와 통찰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까지 겸비한 과장님. 하지만 업무 비법은 따로 있으시답니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고 그걸 많이 들어주고 그걸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동반성장 지원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춰지고 시스템도 갖춰지고 그렇게 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 전문 용어 쩔이라고 들어보셨죠?
낮은 레벨을 가진 유저가 높은 레벨을 가진 유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레벨을 올리고 미션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 저희 동반성장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협력사를 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회사 내 다른 부서에 가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떤가요? 연봉은 사실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대기업군에서도 조금 상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동반성장 업무를 한번 꿈을 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마음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보다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추진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 인맥과 정의에 돌리지 않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다양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생각하는 것을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글쓰기 능력.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하며 나보다는 우리가 먼저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활달한 성격. 자, 여러분, 이제 동반성장 추진가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셨나요?